안녕하세요. 2020 서울시 과학전시관 발명 심화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발명 프로젝트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 휴지통 제작하기 메이커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광신중학교 뚝딱이 교사 이명구입니다. 첫 번째로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요. 2005년 이탈리아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결과물로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어떤 레퍼런스형 하드웨어 개발 툴 전체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는 오래된 친구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아두이노는 AVR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원보드 마이컴이다. 미니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아두이노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코딩 지식만 있으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장치나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초보자용 올인원 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레퍼런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개발 툴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먼저 보면요. 아두이노가 보급되기 전에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장치가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AVR, C++ 언어로 된 복잡한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했지만 이 아두이노 그룹에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형식으로 명령어를 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터 함수라든지 이런 함수를 불러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발 툴입니다. 개발 툴. 개발 툴은 이 아두이노에 업로드할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가 통합 개발 환경, IDE 환경으로 제공되는데,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두이노에 업로드할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자바로 쓰여졌으며 운영체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나 맥 이런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치라고 알려진 이 아두이노 개발 툴은 사실은 아두이노 그룹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MIT에서 C 언어 교육용으로 배포하고 있는 프로세싱이라는 개발 툴에 포함되어 개발 환경을 가져다 수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게 되면 개발 툴의 소스 코드도 같이 포함되어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레퍼런스 하드웨어입니다. 네, 아두이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아두이노 우노 보드로 알려진 레퍼런스 하드웨어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표준 하드웨어를 뜻합니다. 누구든지 아두이노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회로도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오픈되어 있고요. 또한 아두이노 코딩을 위해 꼭 아두이노 우노 보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는 모든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즉 하드웨어 제작에 필요한 설계 도면,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이를 쉽게 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또한 수정, 배포, 제조가 가능한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작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역시 주로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되고 있고요. 오픈소스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좋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요. 네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아두이노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반의 프로토타이핑 플랫폼을 지향한다 돼 있는데, 이 프로토타이핑이란 어떤 제품, 시스템, 어떤 서비스 등을 만들기 전에 실제와 유사한 같은 모형이나 모델을 만들어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용성 및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활용한다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회로 작성 및 연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보통 모든 회로가 온라인상에 오픈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회로 작성, 연결, 코딩의 경우에는 기프트 허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로는 아두이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브레이드보드에 어떤 점퍼 와이어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되어 전체적인 회로를 구성하고요. 기본적인 예제가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코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의 경우 이 보이드 셋업, 보이드 루프 함수를 중심으로 코딩되는데, 보이드 셋업은 아두이노 보드를 켤 때나 재설정 시 호출하는 함수라고 알면 되겠어요. 호출되는 함수. 그 다음 변수를 설정하고 핀 모드를 초기화하고 라이브러리 사용, 시작 등을 할 수 있는 함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이드 루프, C 언어에서 반복문의 개념으로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구동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그 사이에 넣으면 됩니다. 노터치 스마트 휴지통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휴지통은 초음파 센서와 서버 모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부품 리스트를 보면 서버 모터, 그 다음 초음파 거리 센서, 우노 보드, 케이블, 브레이드 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점퍼 와이어, 끝이 뾰족한, 양쪽 다 뾰족한, 그리고 MF 점퍼 와이어,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 구멍이 있는, 그 다음 FF 점퍼 와이어, 둘 다 구멍이 있는, 양쪽 다 구멍이 있는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뚜껑 있는 휴지통을 최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 왼쪽과 같은 이런 휴지통, 미니 휴지통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초음파 센서의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의 손, 즉 물체를 감지하기 위함인데요. 사람의 손이 휴지통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손이 휴지통과 가깝다면 뚜껑이 열리고, 손이 휴지통과 가깝지 않다면 뚜껑이 닫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보통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 약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인데, 이 가청 영역의 주파수보다 더 높은 음을 우리가 울트라소닉,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가청 영역은 15에서 5만 헤르츠, 돌고래는 150에서 15만 헤르츠. 근데 인간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동물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초음파의 속도는 일반 공기 중에서 초당 약 340m 정도 나아가는데요. 파동의 성질인 확산, 흡수, 산란 등에 의해 감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네, 로봇 청소기, 그 다음 자동차 감지 센서, 그 다음 초음파 탐지기, 그 다음 자동문, 우리 의료용에서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의 거리 측정 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면 네, 핑이 나가죠. 네, 핑이 나가는데 네, 우리가 초음파 센서에 보면 네, 출력되는 트리그 핀이 있고요. 에코 핀이 있는데 되돌아온 값, 물체를 보고 되돌아온 값을 통해서 계산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부와 수신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송신부에서는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둔 초음파 펄스를 계속해서 방사하고 어떤 물체, 대상물에 부딪혀 돌아온 에코 시돈을 수신부에서 받아 어떤 시간차를 기반으로 거리를 산출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물이 있는지 유무를 알 수 있고 물체의 거리,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 계산하기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왕복 이동거리, 그 다음 물체와의 거리 단위에 따라서 환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체와의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왕복 소요 시간을 2로 나누는 계산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부분이 이 물체와의 거리거든요. 네, 이거가 우리 프로그램상에 코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1c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구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서브 모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모터는 휴지통의 뚜껑을 열고 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손이 휴지통에 가깝다면 회전 각도를 설정해서 뚜껑이 열리는데 우리가 90도 정도 열려야 되겠죠. 닫혀 있을 때 0으로 기준해서 열리면 90도. 근데 이거는 실제 약간 움직임에 따라서 각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서브 모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라틴어의 서브로서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그래서 목표치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의 제어가 자동화되어 있는 장치 이름에 보통 이 서버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는 서브 모터는 모터, 기어박스, 제어 회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정 수치만큼 가동시킬 때 모터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모터로서 일반적인 DC 모터와는 약간의 차별이 있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생산 시스템, 로봇, 장난감, 가전제품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버 모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C 모터가 무한정 회전이 가능하다면 서버 모터는 회전 반경이 정해져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0도에서 180도 범위의 회전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돌리려고 무리한 힘을 가하면 서브 모터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 모터는 3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구가 써져 있는 경우 대신 케이블의 색으로 그 역할을 구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3개의 케이블은 검은색 계열이 있고요. 갈색, 그 다음 붉은색 계열, 그 다음 황색 계열이 있습니다. 황색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나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색은 플러스 전원, 그 다음 검은색 계열은 마이너스 전원. 그리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버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이라면 노란색 계열은 서버모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신호가 가는 신호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모터가 PWM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PWM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연결한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서브모터는 PWM 핀이 아닌 디지털 핀, 아무 곳에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서브모터를 제어하는 PWM 신호가 아두이노의 PWM 신호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브모터는 별도의 PWM을 프로그램에서 생성해서 브레이드보드 구조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이드보드는 빵판이라고도 가끔 불리는데요. 전자 회로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합댐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콘센트를 더 멀리 연결하기 위해서 멀티탭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아두이노 회로를 연결할 때 이 브레이드보드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여러 개의 부품을 꽂을 수 있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A, B, C, D 있는데요. A, B, C, D가 있는데 이 A, B, C는 각각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 A는 가로줄, 지금 여기 파란색 선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이걸 표현한 게 이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전원을 연결해주면, 플러스 전원을 연결해주면 전체가 다 플러스 전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B 부분과 C 부분은 구멍이 5개씩 그리고 띄어져 있고 또 5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 5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D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란색 선은 가로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빨간색 선은 마찬가지로 가로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이렇지만 이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가로와 세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실제 사용 예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지금 LED를 꼽았는데 분명히 여기는 세로로 5개씩 연결되어 있는데 LED 부품을 극성이 있는데 이렇게 꼽으면 이 안에서 회로가 계속 맴돌겠죠. 잘못된 사용법이고 브레이드보드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나누어서 LED를 꼽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로 활용한 스마트 유통 코딩 소스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서버모터의 라이브러리를 오픈소스를 불러오는 과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버모터의 각도의 변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포스라는 변수를 만들어 놨고 서버모터 핀은 7번에 입력을 했습니다. 7번. 그리고 초음파 센서의
에코핀은 8번. 네. 그리고 트리그 핀은 9번에 우리가 변수를 지정했는데 이 변수 값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듀레이션은 초음파 센서가 시간을 측정해서 저장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모터의 초기 값을 설정하는 부분이고 라이트, 그리고 트리그핀은 우리가 아웃풋, 네, 출력 모드로 했고요. 그 다음 에코핀은 인풋, 입력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그핀에서 계속해서 초음파를 쏘고 멈추고 과정이 필요한데, 이 내보내고 잠시 멈췄다가 또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에코핀에서는 왕복 시간을 계산을 해서 저장을 하겠죠. 아까 듀레이션 시간에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초음파 센서는 340m/s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 미터와 초를 마이크로초로 환산을 해야 되고요. 또 마이크로초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센티미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만이라는 숫자로 나누어 줍니다. 또한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거리를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누어 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초음파 센서 배울 때 확인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cm 미만일 때 스마트 유지통이 열리고 닫히고, 물체를 감지했을 때 15cm 이하일 때, 그래서 15cm라고 써놨고요. 디스턴스 거리 15cm. 이 부분은 바꿔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15cm 이하라면 포스 모터의 각도를 10에서 플러스 20 언제까지? 120까지.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조립해보고 계속 작동시켜보면서 이 120의 숫자 또는 10의 숫자를 조금씩 변형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 플러스 는 2라고는 2라는 수만큼 증가시키는데, 이 숫자가 좀 큰 수, 10이나 50이다 하면 모터가 좀 팍팍 움직이는 거, 그리고 조금 숫자가 적으면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이 방식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딜레이 5초를 줬고요. 멈췄다가 다시 어떻게 하냐, 포스 120에서부터 10까지 2씩 감소시켜라 이 말입니다. 되돌아와라.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루프 함수로 회전할 수 있게끔. 스마트 유지통 아두이노 회로도와 제작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회로 배치도에 따라서 연결을 하는데요. 네, 모터를 전원을 연결하는 선을 이 브레이드 보드를 이용했습니다. 브레이드 보드의 한 축에 연결했는데, 아두이노 회로에서 VCC 빨간색 쪽에 연결하면 좋겠고요. GND 마이너스 쪽에 점퍼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터에도 플러스선은 빨간색은 플러스 라인, 마이너스는 검은색은 마이너스 라인에 연결했고, 모터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7번에다가 디지털 핀 7번에다가 연결했습니다. 7번에다가 연결했고요. 그 다음 초음파 센서는 4개의 선이 있는데 맨 첫 번째가 플러스 선이죠. 그래서 빨간색 선을 연결했고요. 맨 마지막 선이 마이너스 GND이기 때문에 이쪽에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 트리그 노란색은 9번, 그 다음 에코는 8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로도를 먼저 연결하고
배치한 다음에 컴퓨터와 연결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한 후에 스마트 휴지통을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휴지통 제작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를 달기 위해서 드릴 우리가 비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홀소라는 목공용 부품이 있는데요. 홀소 18mm를 이용해서 약간 초음파 센서보다 큰 직경인데요. 드릴로 구멍을 뚫고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는 단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서버 모터를 휴지통 뚜껑에 달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속뚜껑과 겉뚜껑이 있는데요. 이 속뚜껑 쪽에 서버 모터를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모터의 축에 있는 돌아가는 이 부분에 우리가 혼을 끼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혼보다 약간 큰 드릴 비트 7mm짜리로 이 부분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뚜껑 부분도요. 우리가 필요한데 이 겉뚜껑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거기 안쪽에 중심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고 드릴 비트 한 2mm 정도 되는 드릴 비트로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하는 방법은요. 우선 이 부분에 드릴 축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꼽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에 혼을 달아야 되겠죠. 혼을 달은 상태에서 그리고 겉뚜껑을 끼워서 그 다음 나사를 조여줬는데 이 나사는 꽉 조이면 고정이 돼서 혼이 움직일 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살짝 중심축만 고정한다 생각하고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모터가 평행이 되게끔 고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글루건을 짜서 고정해 주면 되고요. 너무 많이 짜지 말고요. 중심축에는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모터의 끝쪽에 부분이 휴지통의 속뚜껑에 결합이 되도록 해주시고 겉뚜껑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뚜껑에 서버 혼이 부착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이 부분이 닫혔을 때 수평을 맞춰서 그 부분의 끝쪽에다가 글루건을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두이노 회로도에 따라서 선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프로그램 다운로드 한 후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면 좋겠습니다. 최근 색다른 방식으로 코딩을 가르치는 한 아버지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What's up, the internet? You know what? I'm hungry. I could really go for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Do you guys think you can write down some instructions and teach me how to make a peanut butter and jelly sandwich? Yeah. Dad, I'm done.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 샌드위치를 together 만드는 on 과정을 together. 논리적으로 세분화해서 아이들이 설명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컴퓨터 언어를 가르치는 대신 코딩의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Take 1 piece of bread and take the butter knife that has the peanut butter on it and spread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Dad, That's the top. I mean the sides. Squirt some on another piece of bread. Take the butter knife, rub it all over the top of the piece of bread.
I quit. You're not making any sense. Zari ruined it on purpose. He knows how to make one. 프로토타입 스마트 유지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쓰레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손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열렸다가 휴지를 버리면 잠시 후에 닫히는 이런 게 반복됩니다. 네, 반복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부분이요.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 그리고 이 부분에 뚜껑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데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네,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데 컴퓨터에서 입력받은 이 아두이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두이노. 네, 보이는 모양처럼 네, 아주 작아요. 네, 여러분들 한번 이번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재료를 받았죠. 네, 그 중에 한번 열어보면 이 아두이노 우노보드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우노보드는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발명하는 데 많이 이용되는데요. 이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어로 절친한 친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2시간 동안 절친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아두이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걸 개발을 하는데요. 네, 보드의 모양이 어때요? 참 다양하지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도 있지만, 네, 레오나르도 아두이노도 있고요. DUI 아두이노도 있고, 네, UN 아두이노. 이 다양한 모양의 아두이노가 있고요. 네, 실드 형식의 추가 부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키트 형태로 개발된 것도 있고요. 또 다양한 것들이 추가되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아두이노 ID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시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하드웨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우리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네, 아두이노 우노를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USB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컴퓨터와 이 아두이노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다시 한번 반복 수행할 때 리셋 하면 처음에 초기화 되겠죠. 그 다음 디지털 입출력 핀이 2번부터 13번까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있는데 ATmega 328 마이크로 컨트롤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 아두이노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V 전압이 공급되는 부분이고요. GND 네, 접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컨트롤러는 ATmega 328을 사용하고 사용전은 전압은 5V입니다. 우리가 추천 입력 전압이라는 것은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모터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우리가 액추에이터 방식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7에서 12V가 추천 입력이고 최대 입력 전압은 6에서 20V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입력 핀은 입출력 핀은 14개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핀은 6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스케치해서 다운로드 시키면 여기에 저장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의 특징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반의 프로토타이밍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데 제품이나 시스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기 전에 실제와 유사한 모형이나 모델을 만들어 테스트를 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용성,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우노가 메이커 활동하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두이노를 한번 내 컴퓨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색창에 아두이노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검색창에 아두이노라고 해도 되고 주소창에 arduino.cc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찾아 들어가면 아두이노 설치하기라는 이 아두이노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소프트웨어 클릭. 그러면 두 개의 것들이 활성화되는데 온라인 툴스, 온라인상에서 작업할 수 있고요. 다운로드를 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다운로드. 네, 그럼 조금 아래쪽에 다운로드 더 아두이노 ID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1.8 버전, 13 버전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 그다음 맥이나 리눅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 아두이노와 관련된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한꺼번에 압축된 파일로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쓸 수 있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우리가 스케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건 맨 위에 있는 윈도우즈 인스톨러. 네, 이걸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 창에서 Just Download 클릭. 네, 그러면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모니터의 아래쪽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런 창이 뜨는데 사용 조건 동의라는 건데 I agree 클릭. 그 다음 설치할 수 있는 설치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그대로 화면 그대로 두고 Next 클릭. 그 다음 설치 폴더 선택한 창이 나오면 기본값 그대로 놓고요. 인스톨. 그 다음 필요한 드라이브 설치 창이 뜨면 설치라고 누르시고 완료 창이 나오면 클로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 바탕화면에 가면 아두이노 실행 아이콘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아이콘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보안 경고창이 뜨기도 하는데 액세스 허용이라고 누르시면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인 IDE가 실행됩니다. 그럼 설치를 확인해야 돼요. 바탕화면에 아두이노를 실행하면 시리얼 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장치관리자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장치관리자는 여러분들 컴퓨터 자판에 창문처럼 되어 있는 윈도우 그림이 있을까요? 그걸 누르고 X를 누르면 장치관리자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포트 장치를 보면 지금 여기 화면에는 COM6이라고 우노보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자 PC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를 실행시키시면 이 프로그램 창이 뜨는데요. 이 IDE 보면 이 툴에 밑에 보면 시리얼 포트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본인의 아까 장치관리자와 연결된 포트를 클릭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포트가 맞지 않으면 내가 짠 프로그램을 코딩한 프로그램을 넣어도 통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와 내 컴퓨터와 연결되는 통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작업 방법은요. IDE 환경에서 스케치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그 코딩된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두이노가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컴파일. 그리고 나서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시키면 내가 작성한 코딩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두이노에 대한 설명과 예제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IDE 통합개발 환경을 설명하면 이런 창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게 코드 윈도우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코드가 잘 짜여졌나 검사하는 확인 버튼. 그 다음 USB 포트와 내 아두이노와 연결되어 있는데 업로드 버튼이 여기에요. 그 다음 이 센서 값들을 우리가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시리얼 모니터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오류가 나는 것들이 메시지 윈도우 창 이 부분에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그럼 예제를 하나 불러와서 우리가 내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잘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제 불러오기 여기 보면 파일 선택 밑에 들어가면 예제 선택에 가면 첫 번째 01번에 베이직스 그 안에 브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링크 선택 그러면 이런 스케치가 뜰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입력되지 않았는데요. void setup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 int 한 칸 띄고 led 한 칸 띄고 는 한 칸 띄고 13 그 다음 세미콜론 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슬러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이 개발자와 우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두이노에서는 이 슬러시 두 줄이 써 있으면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귓속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부분들은 삭제해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입력 확인 눌러보시고 이상이 있나 없나 여기 메시지가 뜨겠죠. 얘가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될까요? 업로드를 시켜야 돼요. 업로드. 확인하는 순간 얘는 벌써 뭐예요? 컴파일 되었거든요. 업로드 버튼을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혹시 업로드가 안 되고 오류 메시지가 뜨면 대부분 프로그램의 스펠링이 틀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 세미콜론을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세 번째, 포트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를 체크하시고 혹시 안 돼 있으면 앞쪽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아두이노 포트 연결법이라고 치면 다시 한번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프로그램을 우리가 업로드 시키면 아두이노 보드 13번 이 포트의 불빛이 어떻게 될까요? 깜빡 거려요. 깜빡. 여러분들이 깜빡거리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까 프로그램에 하이와 로우가 있는데 1초 동안 계속 반복하게 돼요. 하이는 전원을 넣어주면 불빛이 들어왔다가 1초 있다가 1000이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초기 때문에 1초에 약 1초 정도가 되는데요. 반복해서 불이 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성공했나요? 스마트 휴지통 아두이노 회로 연결인데요. 실제 배치도에 따라서 회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노보드에 여기 8, 9, 10번인데 여기 보니까 초음파 센서에는 4개의 포트가 있네요. 이 포트, 노란색 포트를 8번에 그다음 빨간색 포트는 브레이드보드에 플러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곳입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이쪽으로 입력받아서
여기에 전원이 5V 전원과 마이너스가 연결된 것들이 이쪽 초음파 센서와 모터예요. 모터에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을 잇는 거, 이게 오늘 첫 번째 과제가 돼요. 여러분들 이 과제를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과제. 그리고 이 선들은 뭐냐면 꼭 파란색을 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 개발자가 이 부분의 색깔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검은색이어도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검은색이면 되고요. 다른 주황색이어도 이 색이 여기에 정확히 꽂히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구성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한번 화면을 멈추고 이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유지통 아두이노 스케치 코딩 된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바탕화면에 있는 걸 실행시킨 다음에 이와 같이 한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슬러시 두 줄 있는 이 부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석이랬죠? 네, 개발자와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이 아두이노에서는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스마트 유지통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여기다 이름을 지어놨고요. 인트 포스 되어 있는데 이 휴지통의 뚜껑이 초기화되어 있다는 게 닫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터가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얘가 어디부터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 각도를 정렬하는 어떤 변수 지정, 인트 변수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이라고 써놨는데요. 이 0에 80, 90 조금씩 수정하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서버 모터. 뚜껑을 열고 닫는 서버 모터는 10번에다가 지정했고요. 그 다음 초음파 센서에 출력과 입력 값이 있는데 출력은 8번, 입력 되돌아와서 들어오는 값은 9번, 에코핀, 트리그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코핀, 트리그핀.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초음파 센서를 보내면 에코가 다시 들어오는데요. 에코가 하이로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트리기와 에코, 아웃풋, 인풋 되어 있죠. 그럴 때 하이, 로우, 매우 빠르게 딜레이 10이면 1000분의 1초 정도 되겠네요. 빠르게 계속 반복 수행됩니다. 반복 수행돼요. 초음파를 내보내겠죠. 물체를 감지할 때까지 계속 내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였을 때 시간과 또 보낸 거가 다시 높은 게 들어오면 어때요?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초음파 센서가 측정한 거리가 15cm 이하가 되면 미만일 경우에 물체가 감지되면 쓰레기통의 문을 뭐 할까요? 열겠죠. 열 거예요. 열 거. 그 다음 몇 초의 시간? 약 3초의 시간을 두고 다시 문을 닫는 이런 상황이 반복 수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이 약간의 멈춰 있는데 속도를 또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포스 라이트 되어 있는데 서버 모터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작동시켜가면서 숫자를 변형시키면서 오류 난 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회로 배치도에 따라 스마트 휴지통 아두이노 회로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모터를 살펴보고 두 번째 브레이드 보드를 살펴보고 세 번째 초음파 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서버 모터인데요. 각도를 0도에서 180도까지 제어할 수 있는데 3개의 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 선이 VCC 플러스 선이 되고요. 이 검은 계열인 검은 갈색이 마이너스 GN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주황색 선이
신호선이 돼요. 그래서 이 신호선 어디에 꼽히죠? 쭉 연결했더니 네, 점퍼선 회색으로 연결했는데 이 회색이 아두이노 7번 핀에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검은 갈색은 이쪽에 꼽혀 있는데요. 브레이드보드에 플러스 이 빨간색 줄 쭉 이 구멍에는 다 플러스 극이 들어와 있고요. 이 마이너스 파란색 이 쭉 구멍에는 마이너스 GND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모터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꼽아 놨어요. 그 다음 전원이 어떻게 공급되냐, 여기 보니까 브레이드보드에 이쪽 VCC와 GND 선이 있어요. 노란색과 이 초록색을 브레이드보드에 꼽아 놨습니다. 빨간색 쪽에 노란색, 파란색 쪽에 초록색을 꼽아서 전기를 공급해서 여기에서 마치 우리 멀티탭처럼 전원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초음파 센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4개의 선이 있습니다. 4개의 선. 여기에도 전원이 공급되고 나가고 필요한 VCC와 GND가 양쪽 끝에 있네요. 주황색과 파란색 선이 되겠고요. 이거는 어디에 꼽혔을까요? 바로 브레이드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인 노란색과 초록색이 있는데, 노란색이 트리그, 초록색이 에코예요. 트리그에서 초음파 펄스를 방사하면 대상물, 물체가 감지됐을 때 이 초음파가 되돌아오는 에코 신호를 받는 수신부가 바로 이 에코핀이에요. 그래서 쭉 따라가 보면 트리그가 9번 핀에, 에코가 8번 핀에 꼽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립하기 전에, 우리가 스마트 휴지통을 조립하기 전에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전원 공급선이기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연결선이죠. 초음파 센서에 감지됐을 때 들리시나요? 모터의 움직임 소리가 들리죠. 근데 여기에 혼이 꽂혀 있지 않아서 사실은 얼마만큼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혼을 한번 꼽아서 실험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에 물체가 감지되면 뒤로, 그리고 다시 원위치에서 되돌아옵니다. 5초 정도 넣어놨는데요. 되돌아왔을 때 이왕이면 0점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터의 출발인 지금 물체가 감지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수평이 되게끔 이 선 쪽 방향으로 혼을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꼽아주세요. 스마트 휴지통을 제작하기 위해서 미니 휴지통을 준비했는데요. 원리를 먼저 보면 초음파 센서를 여기다가 설계를 했어요. 이쪽 앞부분에 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드릴 날과 홀서를 이용해서 이 앞부분에 초음파 센서 들어갈 곳을 구멍을 뚫었고요. 그 다음 모터의 혼의 지름만큼 이쪽 부분에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살펴보면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이 뚜껑에 속뚜껑과 겉뚜껑이 있는데, 속뚜껑의 한쪽에 이 모터에 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꼽았고, 이 혼이 움직일 때 이 겉뚜껑의 이 부분에 글루건을 묻혀서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끔 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음파 센서는 잘 안 들어갈 때는 살짝
휴지통을 오므려주면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꼽혀주면 빠지지 않고 네, 고정이 됩니다. 혹시 느슨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글루건을 살짝 묻혀서 결합해주면 좋겠습니다. 뚜껑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모터가 보면 이 선 있는 부분이 이 뚜껑의 앞쪽, 뒤쪽에 가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고요. 이따가 완벽히 작동될 때 이 부분에 글루건을 이쪽 끝에만 묻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혼은 아까 수평 방향이게 앞쪽으로 연결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작동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물체 감지되면 되돌아오고요. 다시 물체가 감지됐을 때 뒤로 갔다가 5초 후에 되돌아오죠. 네, 갔다가 되돌아와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뚜껑을 연결해서 열렸다 닫혔다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 부분에 네, 뚜껑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뚜껑에 이 반대쪽이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연결을 하고요. 이쪽 부분에 가지고 있는 모터 비닐봉지에 보면 이런 접시 나사가 있습니다. 이 접시 나사를 이용해서 여기다 꼽아 주셔야 돼요. 꼽아 주셔야 되는데, 네. 네, 너무 꽉 꼽으면 네, 축이 안 돕니다. 모터의 혼과 같이. 그래서 우선 고정을 해 주시고 네, 반대쪽을 꼽아 주세요. 네, 그럼 결합됐고요. 자, 이 부분이 어려운데 네, 이 부분에 글루건을 짜서 모터를 먼저 고정시켜 주시고요. 특히 중심축에 글루건이 가지 않도록 이쪽 부분에 글루건을 처음에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 고정만 시키시고요. 그 다음 이 혼 부분, 이쪽 부분에도 글루건을 살짝 묻혀서 혼과 스마트 휴지통의 겉뚜껑과 결합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작동 테스트를 해보면요. 네, 되돌아오죠. 네, 이때 되어 있는 부분과 고정이 딱 되면 네,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경험을 연결시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